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네, 오늘은 젠틀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젠틀맨 이렇게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영국이 생각나죠. 영국을 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의회 이런 상징이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영국에서 젠틀맨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그냥 뭐 폼재고 다니는 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귀족인 젠트리를 칭하는 거래요. 하층 귀족이에요. 상층 귀족은 백작, 공작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젠틀이라고 하죠. 1911년 이전만 해도 영국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젠틀이었다고 합니다. 젠틀이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직위예요. 로마나 이럴 때부터 쭉 이어온 건데요. 그 아테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수 없이 일하는 정치인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돈도 안 받고 청렴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지 않아도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으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겪어봤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탐하더라 하는 걸 우리가 기존의 대통령들을 보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환상은 깨졌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비난할 때 월급을 주지 말아야 돼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한번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젠틀맨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1911년까지 그랬다고 했는데 그럼 191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국의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 노동자 정당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을 해요. 노동당은 패배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지식인들하고 노조 출신의 노동자들이 이제 합쳐서 만든 일종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회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만 선거권이 있었거든요. 그럼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1, 2%도 안 됐던 겁니다. 유권자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쪽으로 주장을 했던 게 차티스트 운동인데 또 하나의 슬로건이 뭐냐면 정치인들에게 월급을 주자는 거였어요.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월급을 받아야 저들이 사회의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도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돈 많은 젠트리들이 정치를 하니까 계속 지주 중심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젠트리들이 얼마나 땅을 갖고 있었냐면 논문에 보면 평균 420만 평 정도를 갖고 있었답니다. 여의도의 6배쯤 갖고 있어야 하급 귀족으로서의 젠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고 먹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귀족들하고 자기들 비교가 되잖아요. 420만 평이 중소지주니까 진짜 귀족들은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뭐 우리나라 시군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층 귀족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 개척이 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땅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 땅에서 양 키우느라고 인클로저 운동을 해서 다 쫓아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식민지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젠틀맨들이 예절이나 이런 거는 젠틀하게 귀족들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젠틀맨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정치를 할 때는 젠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 의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쩍골 모양이잖아요. 사각형인데 사각형의 양쪽의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요. 그래서 여당의 장관들도 앉고 야당도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서 항상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토론하고 정책을 논하다가 격해질 거 아닙니까? 이들도 이제 여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젠틀하지 않게 의사당 안에서 칼도 들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찔러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했냐면 직사각형 안에 선을 2개 그어가지고 그걸 검선이라고 그었어요. 거물검자가 아니고 칼검자예요. 이 선을 넘는 자 칼을 휘두르는 걸로 간주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칼을 휘두르지는 못하게 서로 의사당 안에서 죽이지는 못하게 한 거예요. 일종의 나라 안에 대리전을 치르는 곳이에요. 국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국회가 젠틀하고 조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이 나라 안에 있는 갈등이나 모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마치 축구로 대리전 하듯이 국회도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두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해지고 조금 그나마 칼을 휘두르지 않을 정도의 젠틀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회를 생각할 때, 유급이라고 하는 게 의회 정치가 발달해 생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그들이 뭐 세금을 걷어서 뺏어가지고 해서 월급을 챙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4년짜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의회는 월급이 아니에요. 세비라고 하죠.
의정활동비를 받는 거예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정활동비예요.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의회를 열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돈만 줬는데 사실은 의회를 열었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가 열지 않았을 때도 일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준다 해서 주는 거죠.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의원한테는 월급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월급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과해요. 현재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거의 7, 8억 이상 나가거든요. 보좌진 9명도 좀 많아요. 보좌진도 줄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직접 일을 하고 국회의원 수를 대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의 한 3분의 1 정도 줄여버리고 국회의원을 2배로 늘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국회의원의 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300명짜리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1000만도 안 되는데도 12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일본도 한 550명, 600명 되고요. 그리고 뭐 독일도 한 550명, 미국도 600명 됩니다. 우리나라도 의원의 숫자가 한 4, 500명은 돼야 되지 않나. 그 중에 절반은 비례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지역구 의원들만 있어가지고 지역구 예산 따는 데만 혈안이 되는 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례를 만든 목적은 원래 전문성 그리고 계층 대변 이런 것도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독일 녹색당이 지금 집권도 한번 생각해 볼 정도까지 갔는데 독일 녹색당은 굉장히 좀 특이한 당입니다. 30년 전 이럴 때 원내 추출할 때부터 뭘 했냐면 우리는 개인이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당의 이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2년씩만 국회의원 하자. 대표로 나온 거다 잠깐. 그래서 2년씩 교체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국민들한테 신선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한 최초의 정당 민노당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시니까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노당이 그때 2년씩 바꿔가면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정책연구원을 100명을 두고 막 그랬거든요. 초기에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모습이 살아있었다면 의미를 발휘했다면 지금 아마 독일 녹색당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역동성 있는 나라 갑자기 30대 대표가 등장할지도 모르고 이런 나라에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조금 잘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또 내지는 집권까지 가능한 그런 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독일 녹색당은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 30년 동안 다 비례다. 그래서 선거 제도도 좀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의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젠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의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제대로 국민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나라 살림을 잘 지키고 잘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젠틀맨이 아니라 진짜 공무원으로서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감정적으로 대응만 하지 마시고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그들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도와 참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주인 노릇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